나를 사랑해줄 남자, 나에게 꼭 맞는 그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의 일방통행임을 알고 실망하고 상처받은 경험 있으시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다른 누구가 아닌 나를 가장 사랑해줄 그 남자를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쩌면 내용을 듣고 나면 뻔한 이야기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뻔하고 기본적인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등한시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다시금 내 생각을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괜찮다고 만나보라고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왜 친구 말 듣고 연애하면 꼭 망할까요? 그 친구는 잘 됐는데 왜 내 연애만 항상 괴로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연애에는 공용 설명서가 없다는 것을요. 특히 인생 후반부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유독 연애에서만 남의 답안을 베끼려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부터 당신의 연애 방식 전체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구의 조언을 따라 연애를 시작하거나 혹은 참고 견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많은 분들이 결국엔 후회했다고 대답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 말이 틀려서일까요? 아니면 그 남자가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연애는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연애는 참고서일 뿐 내 연애의 답안지는 오직 내가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애에서만 유독 남의 답안을 베끼려 합니다. 이 지점에서 시니어 연애의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남들한테 좋은 것이 나한테도 좋을 거라고. 특히 연애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배웠습니다. 그 언니는 저런 남자 만나서 잘 산대. 내 친구는 저렇게 참고 만났대. 다들 그 나이면 그 정도는 감수한대.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방식을 따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내 연애만 자꾸 괴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시니어 이후 사람의 삶은 극단적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생활 리듬이 다르고 감정 회복력이 다르고 외로움 민감도가 다르고 연애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연애만 같을 수 있을까요?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지만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즉 군자는 조화롭되 똑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똑같으려 하되 조화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동의불화, 똑같으려 하되 조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게 맞는 방식을 찾는 건 화이부동, 조화롭되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젊을 때는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했고 비슷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친구 조언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는 혼자가 편하고 누구는 외로움에 취약합니다. 누구는 안정이 중요하고 누구는 설렘이 더 필요합니다. 누구는 대화가 필요하고 누구는 침묵이 편합니다. 누구는 자주 만나야 하고 누구는 가끔이 좋습니다. 이 시점부터 친구 조언은 도움이 아니라 혼란의 씨앗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인생에 맞는 해답이 내 인생에서는 오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세 박미숙 씨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미숙 씨는 친구 말을 듣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참고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더라고. 지금은 잘 살고 있어.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참아보자. 친구도 그렇게 해서 잘 됐잖아.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날 때마다 더 피곤했습니다. 미숙 씨는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친구처럼 못할까?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걸까? 하지만 문제는 미숙 씨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미숙 씨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친구는 외로움에 취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였습니다. 같은 신발도 발이 다르면 누군가에겐 명품이고 누군가에겐 고문입니다. 연애도 똑같습니다. 친구에게 맞는 사람이 나에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좋은 방식이 나에게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간단한 진실을 연애에서만 잊어버릴까요? 연애에서 가장 위험한 조언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어. 나도 참고 만났어. 처음엔 다 그래. 그 나이에 다들 그렇게 살아. 이 말들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너에게도 적용해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는 내 노후를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외로움을 대신 견뎌주지 않습니다. 내 감정의 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조언은 공유일 뿐이지 인생의 위임장이 아닙니다. 친구 말은 연애의 리뷰입니다. 하지만 연애는 리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발은 신어봐야 합니다. 사람도 만나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리뷰를 읽어도 내 발에 안 맞으면 그 신발은 나에게 고통입니다. 시니어 연애의 정답은 분석도 참고도 아닌 짧고 안전한 직접 경험입니다. 연애는 읽는 게 아니라 직접 신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연애에서만 남의 말에 더 의존할까요? 다른 일에서는 자기 판단을 믿으면서 왜 유독 연애에서만 친구 말에 기대려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을 때 책임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도 친구 말 듣고 했다는 심리적 방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후회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키웁니다. 왜냐하면 남의 기준으로 한 선택은 실패했을 때 더 괴롭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선택했다면 실패에도 배움이 됩니다. 하지만 남의 기준으로 선택했다면 실패는 그냥 후회만 남깁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친구 말만 안 들었어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친구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내 판단을 버린 것입니다. 성공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남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실패한다. 왜냐하면 성공은 그 사람의 조건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다른 사람이 같은 방식을 쓰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연애도 똑같습니다. 남의 연애는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 대상입니다. 친구 연애를 참고할 순 있지만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내 조건에 맞게 수정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연애에 정답이 없는 이유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연애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외로움을 달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삶의 동반자를 원하시나요? 대화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편안한 침묵이 좋으신가요? 자주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적당한 거리가 편하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이 끝날 때쯤 스스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언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터링 하라는 것입니다. 조언을 적용해도 되는 기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활 리듬이 비슷한가? 둘째, 감정 체력이 비슷한가? 셋째, 연애에서 원하는 것이 같은가? 셋 중 하나라도 다르면 그 조언은 참고까지만 합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72세의 이정순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씨는 평생 친구들 조언을 따라 살았습니다. 첫 결혼도 친구 소개로 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조건 좋은 사람이야. 성격은 좀 그래도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정순 씨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 정순 씨는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라니? 그냥 외롭지 않게 누군가 있으면 되는 거야. 정순 씨는 그 말을 믿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1년을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는 않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았구나. 남의 눈으로 사람을 봤고 남의 귀로 말을 들었고 남의 마음으로 감정을 느꼈구나. 정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기준으로 살겠다고. 72세에
처음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편한가? 나는 어떤 대화가 좋은가? 나는 어떤 만남이 행복한가?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정순 씨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 씨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이 별로라고 했던 한 남자였습니다. 조건도 별로고 말도 많지 않고 특별한 것도 없는 사람. 하지만 정순 씨는 그 남자와 있을 때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야? 더 좋은 사람 많은데. 하지만 정순 씨는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별로일 수 있지만 내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연애를 했습니다. 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싸워도 괜찮아서였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해도 편해서였습니다. 정순 씨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연애 능력은 사랑하는 기술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버리는 용기다. 바로 이 문장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한 문장입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시니어 연애의 핵심 능력은 사람을 고르는 눈이 아닙니다. 남의 기준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남들이 좋다 해도 내가 불편하면 아닌 것, 남들이 이해 못해도 내가 편하면 맞는 것. 이 용기가 없으면 인생 후반부는 남의 인생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내 자신의 영혼을 똑바로 보라.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연애를 들여다보지 말고 내 마음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편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모든 조언보다 중요합니다. 연애가 끝난 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편해졌는가? 일상이 넓어졌는가? 좁아졌는가? 나답게 말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친구 말도 사회 기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연애는 남들이 좋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연애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연애도 그렇습니다. 친구를 의지처로 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야 합니다. 친구 조언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조언은 나침반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참고할 순 있지만 길은 내가 걸어야 합니다. 목적지는 내가 정해야 합니다. 연애가 망한 이유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남의 기준으로 내 연애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인생은 참고서, 내 인생은 내가 쓰는 답안지.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남의 인생을 대리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기를 아는 자는 밝다. 연애에서 가장 필요한 건 상대를 아는 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밝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에 행복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알 때 비로소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연애할 수 있습니다. 친구 조언을 들을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 조언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온 그 사람만의 답입니다. 내 인생의 답은 나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친구의 조언을 따라 연애를 했던 적이 있냐고, 그 결과가 어땠냐고. 이제 당신은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친구 조언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조언이 내게 맞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실 겁니다. 조언은 듣되 적용은 내 기준으로, 참고는 하되 결정은 내 마음으로, 배우되 따라하지는 말 것. 이것이 시니어 연애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연애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을
견딜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옵니다. 진짜 내 연애가 시작됩니다. 남의 연애로 내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친구의 행복을 빌리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행복을 직접 찾으십시오. 그것이 비록 친구와 다르더라도 세상과 다르더라도 당신에게 맞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연애 능력은 사랑하는 기술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버리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당신만의 연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연애만이 당신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애는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 조언은 이정표일 수 있지만 절대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목적지는 오직 당신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가는 길도 오직 당신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길을 걸으십시오. 남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말고 당신만의 발자국을 남기십시오. 그 발자국이 비록 외로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애에서만큼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원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답입니다. 연애의 유일한 기준은 내 반응입니다. 이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한가? 이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나답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사람과 만난 뒤 내 일상이 더 풍요로워지는가? 이 질문들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맞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에게 맞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질문들에 아니오라고 답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친구가 좋다고 해도 조건이 좋아도 당신에게 안 맞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친구 조언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남의 연애를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만의 연애를 당당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 되어라.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한다. 연애도 그렇습니다. 친구의 연애는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친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당신만의 연애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의 기준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연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연애에는 공용 설명서가 없다는 것을, 특히 인생 후반부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마음이 다르고 각자의 행복이 다릅니다. 그러니 각자의 연애도 달라야 합니다. 친구의 연애를 보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연애를 스스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비록 느리고 서툴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당신만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의 연애로 내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연애도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용기를 내십시오. 그 용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